아직 창이 안 떴습니다. 영원용님이 일발을 끊어줬습니다. 돌아. 그레이스 방님 반갑습니다. 왜 안 떠? 창이 떴습니다. 음성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네, 음성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290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1월 21일.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 시사, 정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구조론 이야기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나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사 이야기와 구조론이 막 섞여 있으면 나중에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은 정치 시사 이야기를 빼고 구조론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에 너무 많은 뉴스가 몰려서 이게 좀 곤란하게 됐어요. 네. 스티브님, 박신터만님, 박미희님 반갑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러는데요. 김태일러님 반갑습니다. 아직은 춥지 않고 지금 현재는 0.8도, 0.8도는 추운 게 아니죠. 내일 오전에 영하 10도, 화요일 영하 14도. 이제 대한추위가 어제가 대안이죠. 제가 알기로 어제가 대안인데 대한추위가 사흘 늦게 오겠습니다. 대한추위가 한 3, 4일 깔짝거리다가 목요일까지 춥네요. 목요일까지 춥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나흘 춥고 그때부터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영하 7도 금요일. 예. 김영창님 반갑습니다. 현재 26명이 시청 중입니다. 최근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축구가 조금 선전을 해줘서 이 국민의 기쁨이 되었는데 클린스만이 쫄딱 말아먹었어요. 와. 구조를 원래 긍정주의,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하고 시행착오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라도 저질러보자. 상호작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제 경기는 참혹했어. 이건 이제 제가 추가할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포기할 정도로 아무리 긍정하고 낙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론 특히 처음에는 좀 긍정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또 두려워하지 않잖아. 옛날에 또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인터넷이 뜬다 막 붐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인터넷 세상이다. 근데 오래 안 가요. 인터넷 벤처붐 폭락.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역사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다 하다가 나폴레옹 뒤통수, 박정희 오히려 혁명 하다가 독재 뒤통수. 항상 보면 이 민중은 그 뒤통수를 맞아왔어요. 나폴레옹 혁명 좋지, 독재, 카이사르 개혁해놓고 결국 신이 되어버렸어. 신이 되어버렸어. 신이 되는 게 어딨냐고. 독재자도 아니고 카이사르는 그냥 신이 되어버렸어요. 카이사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폴레옹도 영웅이야, 영웅. 그 구조론은 긍정주의이기 때문에 나폴레옹, 카이사르 이런 걸 일단 인정을 해요. 근데 나이 진짜 훌륭한 사람은 다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오래 살았으면 또 왕이 됐을지 모르죠. 박정희가 좀 일찍 죽었다면 영웅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승만 또 6.25 직후에 물러났으면 괜찮았죠. 근데 오래 살고 장기 집권을 하면 결국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더 오래 살아서 이상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 상호작용의 정대, 보편주의, 진보주의, 낙관주의를 가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뜨면 처음엔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또 막 스티브 빠, 일론 머스크 빠, 환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빠가 되면 안 돼요. 초반에는 조금 문호를 개방하고 나중에는 아닌 것을 솎아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초반에는 벤처 기업한다 그러면 그래 해봐 하고 막 밀어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걸러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완전히 개판쳐버려요.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있죠.
좀 전문가들은 비관주의에 빠져 인공지능이 지구를 망쳐 그런데 맞아요. 인공지능이 지구를 망치는 거 맞아요. 혼자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350만 가지 방법. 이걸 사흘 안에 만들어와. 그럼 인공지능이 사흘 안에 혼자서 비료와 슈퍼마켓에서 파는 비료, 사카린 이런 걸로 지구를 파괴하는 150만 가지 방법을 찾아와요. 김정은이 또 인공지능 연구해서 남한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 100만 가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또 답을 알려준다고. 왜 골치 아파. 근데 일단 우리는 낙관주의로 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 그게 현실이 되더라도 우리는 일단 긍정, 낙관 이렇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게 긍정주의, 낙관주의, 진보주의, 보편주의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깔때기예요, 깔때기. 깔때기 처음에 입구가 넓어. 그럼 점점 좁아져. 근데 이 우주 자체가 깔때기라는 거지. 이 우주 안에 깔때기 아닌 게 없어요. 네. 김태일님, 김영창님, 하리피펜님, 의의가 없는님, MK정님, 소장군님, 반갑습니다. 현재 47명이 시청입니다. 원래 우주는 깔때기다. 깔때기는 갈수록 좁아지잖아. 처음에 넓었다가 점점 좁아져요. 어린애한테 처음에는 너 뭐 될 거니? 그럼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나 연예인이 될 거야. 나 유튜버가 될 거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7급 공무원이나 해야지 그러고 더 나중에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래도 조금 더 나이 들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나 되어야지. 결국 희망사항이 뭐야? 자연인. 이렇게 깔때기가 점점 좁아져서 들어가는 구멍 큰데 나오는 구멍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입은 이렇게 큰데 똥구멍은 작아. 원래 이 세상 모든 게 깔때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 낙관, 진보, 보편 깔때기로 가다가 조금 지나면 나쁜 새끼는 다 잘라야 돼요. 그냥 계속 낙관하면 안 돼. 뭐 환빠, 뭐 유기농, 이게 처음엔 좋았어요. 시토브리, 뭐 성찰, 진정성, 이 처음엔 좋았다고. 근데 갈수록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을 씹는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처음에는 진정성, 성찰하는 거 좋은 거였어. 생태주의 좋은 거죠. 근데 갈수록 서로 물어뜯는, 나는 이만큼 성찰했는데 넌 요만큼 성찰했지. 나는 이따만큼 성찰했어. 난 삼보일배했어. 나는 오체투지했어. 막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대뽀, 윤석열, 사고도 안 해. 성찰 개코나, 진정성 개코나, 나는 뻔대로 갈 거야. 뻔대 전략. 트럼프. 오바마가 성찰하니까 트럼프는 뻔대로 나가는 거야. 정반대로 간다고. 근데 오바마가 성찰을 존나게 해봤자 어차피 트럼프가 뻔대로 선거 이겨버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깔때기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왜 세상이 깔때기인가? 왜 세상이 갈수록 좁아지는가? 왜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은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깔때기 입구 넓어. 출구 좁아. 그 사이 오차만큼 어디로 갔냐? 그것이 열을 통해서 밖으로 새나간 거예요. 열이 새나가. 무조건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도 기업이 100개 창업하면 성공하는 건 5%. 100개 중에 5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깔때기에 붙이기 위해서 해봐. 우리 벤처 해봐. 이렇게 긍정을 하고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모가지를 쳐야 돼. 안 되는 새끼는 모가지를 쳐야 돼. 카카오, 다음 카카오. 저 양반들 사고 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안 말렸어. 야, 솔직하게 다음 카카오는, 저건 아니지. 이 선을 넘은 거야. 딱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저건 선을 넘은 건데, 그래, 벤처 한다는 해봐. 말렸어야 돼요. 근데 결국 선을 넘더라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깔때기다. 입력과 출력. 입력은 넓고 출구는 좁다. 네. 트럼프 이긴다는 여론조사. 김영창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 힐러리가 이 샤이 트럼프한테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샤이 바이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바이든 늙었죠. 늙어서 가치가 없는데 만약 이게 50대 50으로 비등하다면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봐요. 왜냐? 트럼프 힘이 뭐냐? 공포의 힘이 공포. 두려움. 중국에 대한 공포예요. 중국이 무서워. 이게 트럼프 힘이라고. 그러니까
뭐 중서부 백인 노동자 이게 다 개소리야. 그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뭐 러스트 벨트 어쩌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중국이에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공포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체면에 우리 중국이 무섭잖아. 아, 중국 무서워. 아, 중국 도망가. 중국이 두려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창피해서 못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인종 이야기하고 뭐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비결은 중국에 대한 공포. 만약 바이든이 재선한다면 그것은 트럼프에 대한 공포예요. 원래 이 선거 전략이 제일 먹히는 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공포 이걸 계속 떠들면 선거 이깁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잘할 거야. 힘은 실어줘. 이러면 안 족가 그래. 우리 민주당을 믿어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윤석열이 전쟁할 거라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윤석열. 이걸 이야기해야지. 주가가 폭락했잖아. 누구,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의 공포를 이야기해야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 민주당 예쁘지? 잘났어. 이런 거 해가지고는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공포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네. 썩이 영어로 이름 안 좋죠. 윤석. 안 좋은 이름이야. 네. 입력과 출력. 근데 우리가 이 입력은 잘 알 수가 없고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출력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출력이 됐어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입력은 안 보여. 입력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냐고 안 보이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을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입력은 안 보이고 출력은 보이는 거예요. 출력은 응애요 하고 아기가 태어난다고. 산부인과에 가봐. 그럼 아기가 막 출력되잖아. 근데 입력은 어디냐? 입력은 그 모텔, 뭐, 호텔, 여관, 가정집, 침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누가 보다간 잡혀가. 그러니까 입력은 눈에 안 보이고 출력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서울대 합격 출력은 뭐예요? 근데 공부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와, 저 새끼 내 공부하는 꼴을 봅다. 맨날 놀더라고. 근데 왜 합격했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친구는 이상하게 공부하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합격, 명문대 합격. 이런 꼴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출력은 잘 보이는데 입력은 잘 안 보인다. 왜냐? 입력은 어떤 둘의 만남이에요. 근데 만난다는 그 자체가 추상이 구체적인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강아지 훈련시킬 때 간식을 주면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우리는 강아지는 간식 때문에 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간식은 눈에 보여. 보이잖아. 간식 딱 주면, 강아지는 손 하면 손 딱 내민다고. 빵 하면 딱 자빠져. 그러니까 간식은 눈에 보이는데 강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근데 호르몬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페로몬, 이런 거 보이냐? 안 보이죠. 페로몬 본 사람 없어. 강아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뭐, 간식 이게 아니고, 보상 이게 아니고,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눈에 보이냐고. 그것은 페로몬, 호르몬 형태로 일어나는데, 호르몬이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안 보이고 출력은 보인다는 거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에는 보여요. 나는 보면 딱 보여. 저 보이네.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가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막 와서 여기 눈 밑을 여기 문질, 여기 취선이 있어. 고양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여기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를 인간 몸에 막 부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잊어버릴까봐 나의 냄새를 묻혀놔야 되겠어. 그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일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강아지가 막 부비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부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주인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나 버릴 거야? 나 안 버릴 거지? 나 버릴 거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계속 그걸 고양이는 확인을 해야 돼. 나 버릴 거야? 나 안 버릴 거야? 나 버릴 거야? 나 안 버릴 거야?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와서 얼굴을 부비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람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왜 뽀뽀를 할까? 결국 자기 냄새를 묻히고, 자기 페로몬을 묻히고, 자기 호르몬을 묻히고, 뽀뽀를 통해서 나를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이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사랑해라는 말로 바꿨죠. I love you 하면 돼. 요즘은 I love you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특히 서양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여기 비비고, 이 비비고, 양쪽 뺨을 뽀뽀를 해야 되잖아. 그거 왜 하냐고. 강아지 보면 입을 막 핥아요. 어미가 집에 오면 새끼 강아지들이 막 입을 핥아. 그 늑대의 버릇이라고. 늑대는 뱃속에 있는 음식을 토해가지고 강아지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토하라고 막 입을 핥아대는 거죠. 사람 뽀뽀를 하는 건데 옛날 할머니들이 막 먹던 음식을 이빨로 씹어가지고 아기한테 먹여요. 그것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람이 뽀뽀를 하는 이유, I love you를 말해줘야 되는 이유,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이라고. 근데 진짜는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의 행위하는 원인, 대부분 출세, 성공, 미모, 쾌락, 야망, 동기, 다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야망이 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다. 그 성공은 눈에 보이잖아. 국회의원 당선 그 배지 딱 달고 보인다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 배지 달고 싶어서 국회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도전한 게 아니야. 야망, 동기, 출세, 쾌락, 미인, 성공, 금배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옛날 사람들이 도다, 기다, 리다, 법이다, 공이다, 중도다, 중용이다, 이데아다, 해결의 변정법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고. 근데 이런 거 눈에 보이냐고. 이데아가 보이냐? 이데아 어디 갔어? 영혼이 어딨냐고. 안 보여. 중도, 중용, 공, 색,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안 보이고 결과는 보이니까 사람들이 원인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자꾸 리, 도, 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조론적으로 그건 뭐냐? 전율이라는 거, 전율. 일단 최근에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각인. 각인은 특히 오리 같은 조류들이 각인이 심한데 태어나서 맨 처음 본 걸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리가 딱 태어나서 고양이를 봤다 그러면 고양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구공을 봤다. 농구공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아지가 처음 태어났는데 어미가 죽었어요. 그럼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막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각인이에요. 근데 사람도 각인이 있어요. 사람도 전율에 의해서 각인이 되는데 주로 어떤 게 각이냐면 첫 섹스, 첫 키스, 첫 소풍, 첫 입학, 첫 등원, 첫 등교, 처음 하면 그게 각인인데 그게 안 잊어버려요. 저도 이전 사람에서 맨 처음 한 거는 안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맨 처음 나한테 이제 꼴망터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도 이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한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맨 처음 일어나니까. 맨 처음 학교에 등교했을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원래 안 있는 거야. 그때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맨 처음 본 영화, 임권택 감독의 울지 하늘이, 그걸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지금은 영화 보면, 영화 끝나자마자 다 잊어먹어. 그래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주인공도 생각 안 나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를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영화 전체 줄거리를 딱 한 번 보고 기억해서 형한테 다 이야기해 줬어. 줄거리 전체가 다 기억나. 근데 지금은 보면서 실시간으로 까먹어버려요. 기억력이 0이었어. 하여튼, 맨 처음 하는 거는 기억이 되는데 그게 각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위하는 동기는 호르몬 때문에, 각인되기 때문에, 전율하기 때문에, 딱 일치하기 때문에 조절 장치, 동력, 동력원 이런 걸 설명해야 돼요. 그건 뭐냐? 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야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야망이 있어. 쟤는 탐욕이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또 도박하는 사람들이 카지노에 왜 가냐고. 탐욕, 돈을 따겠다는 탐욕, 그건 거짓말입니다. 무슨 탐욕이 있어. 돈을 땄을 때의 전율, 각인, 총 맞은 거예요. 저도 경마장에 처음 갔을 때, 44배를 당첨된 거예요. 1,000원 베팅했는데 44,000원이 당첨됐어요. 그게 살 1당이야. 요즘 1당이 한 15만 하네요.
그 살 일당을 딱 원큐해버린 거죠.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와, 그게 각인이에요, 각인. 전율, 각인. 이런 거에 의해서 뇌가 이 비가역적으로 파괴가 된 거예요. 일단 연쇄살인범. 첫 번째 살인을 한 순간 뇌세포가 파괴돼요. 각인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살인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살인했는데 멈춘 사람은 없어. 한 번 살인한 사람은 끝날 수가 있는데, 두 번 살인한 사람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연쇄살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 뇌가 파괴돼서 이 각인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해야지. 뭐, 동기, 야망, 뭐, 성공, 출세, 뭐, 쾌락, 행복,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 갖다 붙인 거예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물레가 있고 방아가 있어요. 근데 방아가 쿵덕쿵덕 올라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레는 제자리에서 돈다고.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도는 건 보이는데 엔진은 안 보이죠. 왜냐면 당연히 안 보이지. 엔진 룸 안에 있는데, 보닛을 열어봐야 알지. 엔진 속에서 피스톤이 도는지 안 도는지 알 게 뭐야. 심장이 뛰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육이 움직이는 건 보여. 이게 심장은 물레고 요거는 방아인데 이 방아는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방아깨비 막 까딱까딱해. 이건 보이는데 심장이 뛰는 건 안 보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다. 연결의 힘인데 그게 대부분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그러니까 자연에서 뭔가 어떤 의사결정이 났다면 그 대부분은 관성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력도 결국은 관성력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힘, 할아버지의 힘, 조상의 힘, 아들의 힘, 자손의 힘, 손자의 힘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관성력이라고. 일단 군대에 딱 간다고. 여러분 이등병 딱 돼가지고 고참들의 횡포, 보기 싫지. 그러면 고참들이 이리 와봐 그런다고. 딱 하면 너 임마 병장들이 상병들이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지 그런다고. 예, 싫습니다. 그럼 네가 상병 되면 어쩔 건데. 내가 상병 되면 갈고 해야지. 존나 갈고 신병 들어오면 존나 펴줘야지. 그래 그 순간 딱 흥분해 해가지고 야 신병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흥분이 돼요. 그래서 막 신병이 들어오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 쪼크가 돼. 그래서 그날부터 갑자기 기분이 펄펄 나서 상병이 갈고도 무시. 전혀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냥 갈고. 일병이 딱 됐을 때 밑으로 신병이 3명 딱 들어오면 와 진짜 완전히 기분 째져요. 기분 째져. 그래서 그것이 관성력이라고. 권력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병장의 횡포, 상병의 횡포, 지들이 뭔데 똥군기 뭐라고 똥군기를 잡냐고 막 화를 내다가도 상병이 앉아봐. 너도 조금 있으면 상병 달 거야. 그럼 네 밑으로 쫄다고 열병이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이 돼버려요. 완전히 총 맞은 거야. 그것은 완전히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래서 대부분 동기, 욕망, 뭐 탐욕 이런 건 거짓말이고 전율. 내 밑으로 신병이 딱 들어오면 완전히 그 순간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레와 방아로 되어 있는데 물레는 보이지 않고 방아는 눈에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보이지 않냐면 이 둘의 만나면 원래 안 보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게 뭐야. 커플이 있다면 진짜 커플인지 뭐 남사친인지 남친인지 남자친구 사람인지 남자 사람 친구인지 부인인지 남편인지 알 게 뭐야. 뭔가 애매하다고. 원인은 애매하고 결과는 확실한 거예요. 결과는 우승, 이거 확실하지. 그 원인은 뽀록으로 우승한 사람도 있고 실력으로 우승한 사람도 있고 뒷문으로 우승한 사람도 있고 윤석열처럼 고시 9번 시도해서 우승한 사람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구조론을 보면 원인도 알 수가 있다. 구조론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원인 체계는 물레는 능동이고 방아는 수동이에요. 왜냐하면 엔진은 지가 알아서 돌아. 물레는 알아서 돌잖아. 근데 방아는 물레를 연결해야 돌아요. 근데 물레는 원래 연결돼 있어. 물레는 이러면 물레라고 물이 들어있잖아.
물에 물려 있다고. 물레는 물하고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엔진은, 모터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 엔진은 휘발유와 연결되어 있어. 엔진은 자기 스스로 돌고 바퀴는 엔진이 돌려야 돈다. 그래서 입력은 출력이 없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력이 50이면 출력도 50이다. 근데 이 착각이 항상 이게 51이고 이쪽이 49야. 근데 그냥 51대 49가 아니고 일단 50대 50을 한번 찍어요. 50대 50을 한번 찍고 다시 51대 49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 단일화 할 때 일단 노무현과 정몽준이 50대 50이 돼요. 그럼 정몽준이 야 내가 이겼어 하는데 다시 51대 49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뭐 힐러리와 트럼프가 선거를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선거를 한다면 어떻게든 50대 50을 한번 찍어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만세 부르는 순간 그게 뉴스에 나와요. 역전됐다 하는 정보가 알려지는 순간 특히 조중동이 계속 그걸 이제 터뜨린다고. 다시 51대 49로 박근혜가 문재인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근혜를 역전했다 되는 순간 그 정보가 알려지는 순간 다시 51대 49로 가. 그래서 이 세상 결국 51대 49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전에 한번 50대 50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 51은 세고 49는 약한데 만약 이게 90대 10이라면 80대 20이라면 이렇게 확 기울어지면 이쪽은 엄청 굵은데 여기는 가늘다. 손목은 가늘다. 이거 팔이 부러져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50대 50으로 비슷해야 돼. 근데 이쪽이 51이 돼버리면 여기가 부러져. 이쪽이 여기 50이면 이쪽이 50이면 여기가 부러지고 이쪽이 50이면 여기가 부러지는데 여기는 가늘어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들면 돼. 여기는 굵고 여기는 가늘다 하면 이렇게 딱 들면 돼요. 여기 들면 여기에다가 계속 추를 물건을 더 실으면 돼. 이쪽은 80이고 이쪽은 20이다. 그럼 이쪽에는 막 존나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 천칭저울을 보라고. 천칭저울 이쪽은 무겁고 이쪽은 가볍다. 그럼 이쪽에는 계속 실어서 물체를 담는 거예요. 막 좁쌀을 퍼담아. 그래서 이쪽 추에 100kg, 이쪽도 100kg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51대 49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50대 50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50은 정보의 50이지 실제 에너지는 50이 아니에요. 에너지 무조건 51대 49야. 근데 정보의 50을 한번 거치고 마지막에 다시 51대 49로 바뀌어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레는 이제 돌아가는 건데 대칭이 되어 있어요. 대칭 된 산에서 돌아가는 게 물레라고. 근데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다고. 물레라는 것은 방향전환이 가능한 장치다. 근데 방향전환은 이 50대 50을 거쳐서 일어난다. 만약 50대 50을 거치지 않고 방향전환이 일어나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법칙은 두 개를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깔때기 법칙. 양쪽에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전기, 유도전류. 유도전류 원리가 두 개의 파장을 하나의 파장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력과 자기력을 하나의 힘으로 합치는 것이 유도전류다. 전기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는데 두 개라고. 두 개가 한 개로 바꾸는 게 전기야. 그래서 활은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민다고. 두 방향이, 미는 방향과 당기는 방향. 두 방향을 한 개로 합쳐서 날려보내는 거죠. 총은 화약이 폭발하는 건 양방향이야. 근데 총알은 전진하는 거죠. 화약이 뒤로 나가버리면 총이 터져버리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생명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 이 두 개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냥 진보와 보수가 50도 50을 갔다가 다시 진보가 51이고 보수가 49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넓은 공간에 잘 일어나. 일본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보수가 이겨요. 그래서 일본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진보를 언제 하냐면 한 300년에 한 번씩 진보해요. 일본 진보한 게 언제냐? 타이가 계신 뭐 역사 공부할 때 배우잖아. 당나라 때 한 번 일본이 진보를 했어. 그 다음 언제 진보했냐? 몽고 침략 때 한 번. 몽고가 침략한다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 진보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그리고 일본은 지금까지 4번 진보했어. 일본 역사 2000년 동안 딱 4번밖에 진보를 안 한 거야. 지금 일본은 메가더 진보예요. 메가더 진보.
그 지금 일본은 메가더 진보에서 딱 멈춰서 화석이 됐어. 메가더 때 한 번 일본이 크게 진보하고 그 이후로는 진보한 적이 없어. 우리는 진보 좀 많이 했어요. 우리는 사마시대, 고조선 때, 신라시대, 진흥왕 뭐 여러 번 법을 바꿨어요. 진보한다는 건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스템을 바꾼 적이 많다. 근데 조선왕조는 너무 오래 갔어. 한 200년 정도 가야 되는데 조선왕조가 500년씩 간 거는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입력과 출력인데 입력은 넓어야 되고 출력은 좁아야 되니까 입력은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자.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그냥 공격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수비수는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재벌은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벌 리스크 뭐 이런 게 있어요. 비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벤처기업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죠. 벤처기업이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돼. 이러면 벤처 하지도 못해. 일단 벤처는 진보적으로 보고 손정희가 처음 이제 창업할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라면 박스 위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손정희 연설을 들었던 직원 다 사표냈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손정희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긍정, 낙관, 진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잘 될 턱이 있나. 잘 되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지. 일본에서 뭐 잘 되는 것은 없었어. 실제로 일본의 기업들은 그 옛날 구한말 메이지 시대의 그 재벌들이 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지 시대 귀족들이 미쓰비시 뭐 미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새로 재벌이 생긴 적이 없어. 네, 프렌지비님, 지제리님, 우선님 반갑습니다. 현재 69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다음 곡기는 존재. 세상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연결이다. 접점에서 둘은 일치한다. 일치할 때 전율한다. 뭐 아까 다 했던 이야기인데 거기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50도 50을 거쳐서 다시 최종적으로 51대 49로 전환되는 그게 조절 장치라는 거죠.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좋긴 좋지만 그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아니야.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70% 그리고 다시 윤석열한테 정권 빼기 이게 조절 장치가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조절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너무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문재인이 잘 나간다고 막 신나가지고 원전 없애자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오버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때 할 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조심하자, 조심하자. 계속 조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으면 프랑스 혁명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 오버했지, 좀 지나쳤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프랑스만 혁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독일도 안 되고 폴란드도 안 되고 폴란드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독일은 40개 나라로 분열되어 버리고 이탈리아는 통일이 안 되고 스페인도 막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다 개판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하나만 보면 이게 혁명 너무 오버했지. 자코벤들, 뭐 로베스피에르, 숙청, 단두대 신나게 영화 나폴레옹이 나오지만 단두대 너무 신나게 모가지를 자른 거야. 솔직히 프랑스 혁명 때 자코벤들 오버한 게 맞아요. 그러나 유럽 역사를 생각해 보자고. 그 결과 스페인이 민족국가가 되고 이탈리아가 독립을 하고 독일이 민족국가가 되고 폴란드가 독립을 하고 이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 프랑스 한 나라로 좁혀서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코르시카의 식인기, 코르시카를 쫓아보내라. 막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폴란드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폴레옹 덕분에 폴란드가 생긴 거야.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폴란드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절장치가 있고 조절장치에는 어떤 일치가 있다. 세상은 대칭이면서 비대칭이다. 다음 곡지는 주체.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 구조론 이름을 주체사상이라고 지을 뻔했어요. 주체철학 뭐 이렇게 지으려다가 김일성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주의, 능동주의, 진보주의, 보편주의
엔진이 있는 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머리가 네가 잘못했어. 머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지. 꼬리가 잘 따라와야지. 막 서로 비난하고 있다. 근데 머리는 고장나면 줬다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꼬리는 고장나도 도마뱀, 꼬리 다시 나잖아. 일단 팔 잘렸다. 그럼 어수를 연결하면 돼. 인공지능 달아가지고 로봇 팔을 장착하면 되는데 머리가 잘렸다. 이거 사망이야. 그러므로 이 주체라는 개념은 머리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자. 그래서 엔진 있는 쪽에 점수를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 진보가 머리고 보수가 꼬리이기 때문에 50대 50을 대등해야 돼요. 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러시아 꼴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보 쪽을 편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구조론 사람들은 보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보수해버리면 나라 망해요. 멍청한 사람이 보수해야 된다. 트럼프는 멍청하니까 보수한 게 맞아요. 근데 이준석은 똑똑하잖아. 근데 이준석은 존나 똑똑해. 이준석까지 똑똑한 놈이 보수한다는 것은 이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외국 어디를 보더라도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네덜란드든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진보하고 IQ가 낮은 사람은 보수하고 이게 공식이라고. 근데 이준석같이 하버드 나온 놈이 왜 보수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옳고 그런 판단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존나 멱살 잡고 따지는데 필요 없어. 그건 일본처럼 좁은 공간에 사는 얘기고 넓은 대륙에서는 상호작용의 총량 정도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거래량을 어떻게든 늘려놓으면 이게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뭐 비트코인이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뭐 유시민 나와 비트코인은 옳지 않아. 개소리야. 비트코인이 거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을 늘리면 그건 무조건 옳은 거야. 옳고 따질 필요 없어. 비트코인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라고. 아무도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존나게 많이 거래한다. 그럼 그건 옳은 거야. 근데 유시민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 옳지 않아. 뭐 옳아, 옳지 않아, 옳아. 이거 가지고 멱살 잡고 네 말이 옳다카이, 내 말이 옳다카이 싸우는 건 어리석은 거고 거래량을 늘리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 아니고 구조론 주체 사상. 일단 이자가 너무 비싸다. 작다. 금리가 5%다. 1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이 줄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래량이 딱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적당하다 그러면 금리가 좀 높아도 되고 거래량이 너무 없다 하면 금리를 좀 낮춰야 되고 일단 지금 부동산은 거래량이 너무 없죠. 거래량을 좀 늘려야 된다고. 거래량에 맞게 여기 금리가 조절돼야 됐던 거지. 그냥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거는 멍청한 얘기야. 거래량을 늘리자.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아니고 주체주의다. 다음은 나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단위로 되어 있는데 내부의 결정 단위와 외부의 전달 단위라는 거죠. 근데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했던 얘기인데 연결은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의사결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결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건 7살 때 발견한 거예요. 정확히는 9살 때인데 7살 때 어떤 뭔가를 봤어. 뭐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은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메커니즘이 몇 개 아니고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인다. 이 전제의 진술. 전제가 있으면 진술이 있다. 그냥 뭐 난 짜장면이 좋아. 이거는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없이 진술하면 그 개소리야. 그럼 미국인들은 뭐 난 피클을 못 먹어. 나는 오이를 못 먹어. 나는 당근을 못 먹어. 난 양파를 못 먹어. 다 하나씩 못 먹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못 먹어 하는 거는 전제가 없이 진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조건을 붙여야 돼요. 요런 한 상황에서는 못 먹는다. 요렇게 하면 못 먹는다. 이렇게 해야지. 햄버거와 콜라는 어울린다. 근데 햄버거와 된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햄버거와 된장은 내가 먹을 수 없지. 요건 말이 돼. 햄버거를 된장에 찍어 먹겠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좀 말이 되는데. 그냥 햄버거 못 먹어. 이건 아닌 거예요. 항상 조건을 붙여야 돼.
근데 모든 언어에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나는 햄버거 싫어, 난 된장 싫어 그런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파인만은 말했다. 인류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서 단 하나의 지식만 남길 수 있다면 원자론이다. 근데 어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원자론 화살이고 그 화살을 쏘는 활이 정답이라는 거죠. 원자를 발사하는 메커니즘, 그게 진짜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으로 파고들면 원자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있냐? 원자라는 단위를 쏘는 메커니즘이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수를 보면 안 되고 전제를 봐야 된다. 나는 양파가 싫어 하는 그 양파를 보지 말고 왜 뭔가를 싫어할까? 싫어하는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권력 행동이라는 거죠. 아, 그것은 소인배의 권력 의지다. 말대꾸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결과는 어떤 특정이 돼요, 특정. 틀린 건 뭐냐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주체, 어떤 누구, 여기 특정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감기에 걸렸다. 그 장소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또 그 시간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그 사람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지가 운동을 안 해서 감기에 걸린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감기에 걸려놓고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때문에 하는 놈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들이다. 네, 다음 곡기는 단위. 이것도 뭐 같은 얘기인데, 단자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한자로 보면 단자가 이런 단자도 있고 저런 단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의미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 단위, 그 단위다. 발음도 똑같아. 제가 구글 검색으로 발음을 한자 발음까지 다 봤다고. 와, 다 발음이 똑같은데, 왜 글자가 다르냐고. 우리말에는 지다라는 말이 있다면, 뭐, 해가 지다, 뭐, 게임의 지다, 뭐, 승부의 지다, 온갖 지다가 다 있어요. 지다라는 뜻이 한 40개 되는 것 같아. 우리말은 40개의 지다가 있다면, 한자는 그 40개의 지다에다 다 다른 글자를 쓰는 거예요. 짐을 지다, 승부를 지다, 해가 지다, 이게 다 다른 뜻이라고. 짐을 지는 거는 등에 지는 거고, 해가 지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승부에 지는 것은 그냥 게임에 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지다가 그러냐고. 분명히 다른데, 뜻이 다른데, 우리말로 다 지다.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는 다른데, 뜻은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단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리킬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찍을 수 있으면 그게 단위. 보통 보면 이 끝단이 단위. 끝단 말고도 많은 단위 있어. 헛단도 있고, 계단도 있고, 온갖 단이 다 있는데, 자를 단도 있고, 뭐 자르는 단이나 끝단이나 계단이나 헛단이나 다 같은 단인데, 원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인간이 지목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지목하려고 하니까. 자기소개죠. 다시 벌써 이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목하려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있을 거야. 없으면 안 되잖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지목하려고 해. 근데 전기만 봐도 뭐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는데 전기 알갱이 뭐 안 보여요. 정알 뭐 이런 거 없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전자가 있긴 있죠. 근데 실제 전기가 작동하는 것은 메커니즘이다. 그런 얘기죠. 단위라는 것은 인간의 가리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지목하려면 뭔가 지목하는 것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단위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 숫자는 1, 2, 3, 4 이렇게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에 보면 실제 사과가 한 개가 아니고 막 붙은 놈도 있고 계란 한 개 안에 노른자가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샴쌍둥이도 있고 막 이 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로 되어 있냐? 에너지를 주는 깔때기로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는 100% 확실해요.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다. 이건 100% 진실인데 단위라는 것은 뭐 숫자, 자연수 1, 2, 3, 4 이거는 인간이 지어낸 거지 자연에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 모든 것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구조는 아이디어다. 집을 지으려면 건축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건축 구조가 아이디어죠. 영화를 찍으려도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영화에도 히어로가 있고 빌런이 있고 항상 보면 어떤 대칭 구조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보이지 않는 대칭 구조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 뭐 좁은 공간에 가둔다. 어떤 주인공이 산에 가서 바위에 끼었다. 그럼 빌런이 없어. 근데 바위가 빌런이야. 폰 보서 전화박스에 갇혔다. 어디 총알이 날아와. 어딘가에 빌런이 있는 거예요. 터미널 공항에 갇혔어. 인천공항에 갇혀버린 거야. 공항이 빌런이죠. 항상 보면 빌런이 없어도 빌런이 있다. 악당이 없어도 악당이 있다. 가두는 게 있는 거예요. 시에도 그렇고 소설에도 그렇고 만화에도 그렇고 반드시 이렇게 가두어서 압박하는 게 있고 일치하는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삼일치의 법칙. 또 소설이라면 작가의 스타일이 가두는 장치죠. 영화라면, 만화라면 인물의 캐릭터가 가두는 장치. 옷을 입어도 패션에 스타일이 있다. 스타일 난다. 맵시가 있다. 반드시 아이디어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데아다. 이데아가 있다. 아이디어는 하는 일이 뭐냐? 둘을 하나의 공간에 가두는 거예요. 빌런과 히어로를 하나의 공간에 가둔다. 개그맨들은 니주라고 하거든요. 니주.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복선이에요. 복선. 한 가지 말을 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 개그맨들이 쓰는 중의적인 표현. 그것이 니주다. 그걸 영어로는 펀치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영화 조커를 보고 배웠어요. 영화 조커에 보면 그 사회자가 조커한테 자, 빵 터뜨리시죠 하고 문다고. 그게 영어로 펀치라인이야. 펀치라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타블로라고. 하여튼 이건 나무위키 검색에 나온다고. 타블로 노래 가사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면 2가 1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2는 깔때기 있고 1은 깔때기 출구예요. 2가 1로를 딱 좁혀지는 거죠.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엔진은 2이고 바퀴는 1이에요. 바퀴는 한 방향으로 못 돌잖아. 엔진은 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피스톤이 위로 갔다 올라갔다 계속 두 방향으로 가. 근데 바퀴는 한 방향으로 돈다고. 항상 결정하는 것은 두 방향이고 나오는 것은 한 방향이다. 그 사이에 일치가 있다. 일치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복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이 하나로 바뀌면서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아이디어로 끝난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83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